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귀국하자마자 첫 번째 지시를 내렸습니다.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들이 이 재판부에 항의를 하면서 집단 퇴정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이 해당 검사들에 대해서 엄정한 감찰을 하라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어떤 재판이었냐? 다음 보실까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과거에 검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려고 회유해서 자신이 위증했다는 주장을 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과거에 논란이 됐습니다. 자, 이를 둘러싼 재판입니다. 검찰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 교도관 등 64명의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증인으로 64명 신청했는데 6명만 증인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검찰 측에서는요, 입증이 어렵다라면서 법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의의 뜻으로 법정에서 집단 퇴장을 한 거죠. 자, 이재명 대통령이 항명 사태로 규정을 하고 직접 지시를 했다는 점이 의미가 큽니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거센데요. 어제 법사위에서도 여야가 아주 크게 맞붙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 집단퇴정 검사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어요. 정말 어불성설, 후안무치, 내로남불. 검사들은 흑번의식에 젖어서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집단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다른 일반 부처 공무원이라면 상상도 못할 짓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법정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 바로 잡아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없는 재판입니까 이게? 근데 항명이라고요? 이 사람들 가만두냐고요? 감찰하라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섭니까 이거를? 이미 장관님께서는 감찰을 지시하셨고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을 통해서 상당히 의혹이 있는 것을 파악하셨죠. 수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국민께 송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재판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고 이렇게 저항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안 그래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다른 의견을 보였던 검사들에 대해서 집단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여당은 지금 검사들의 또 다른 집단 행동이다, 항명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야당은요,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재판에 감찰을 지시하는 게 개입한 거 아니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검사가 감찰할 사안, 그리고 대통령이 이 감찰을 지시할 사안인지 수사 개입인지 먼저 들어볼까요? 저희가 몇 가지 사실 좀 어이가 없는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재판은 이제 공소 유지예요. 그러니까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은 판사의 일정 행위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기피 신청이 적정한지 여부는 이제 판사가 결정을 합니다. 네. 근데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해서 이게 집단 반발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안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왔어요. 퇴정한 부분은 아름답지는 않죠. 그러나 안 나가는 것이 법정 질서에 위반되는 거예요. 예컨대 변호사들처럼 재판부가 퇴정하세요라고 퇴정을 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게 되면 그게 법정 모독일 수는 있죠. 그런데 나가는 걸 붙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장도 나가는 걸 붙잡을 법적 권리가 없어요. 근데 나갔단 말이죠. 이게 아름답지는 않지만 소위 항의의 표시로 가끔 있는 거예요. 아하. 예를 들면 시국사범 재판에서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름답지 않다고 해서 감찰 사유냐? 일단 사유 자체가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자 대통령께서 이화영 부지사의 위증 사건이 뭐냐면 실제 연호 술 파티가 있었다. 네. 그래서 본인이 회유당해서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내가 거짓말했다 이런 거예요. 보고했다 아니다가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실 이화영 부지사가 내가 술을 얻어먹고 또는 연어회를 얻어먹고 거짓말했어요. 근데 그 거짓말했어요라는 게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재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이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 당사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걸 잘했다 못했다 관여하는 게 이게 맞느냐, 공직자 이해충돌법 방지 위반 아니냐 이런 부분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란 직위 자체에서 과연 검사에게 수사해라 마라, 감찰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런 권한이 있느냐 이 여러 가지가 다 걸려 있어요. 자, 일단 이해 충돌.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지사 시절에 있었던 일과 관련된 인물의 재판에 거기에 항의 뜻으로 나간 검사들에 대해서 항명이다. 감찰을 지시해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지시 사항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있었던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서 감찰하라가 첫 번째고 이 두 번째가 이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에서 있었던 변호인들이 뭐 사실은 이 뭐 사법부를 좀 모독을 하고 그 뒤에 또 이제 판사들에 대해서 인신 공격을 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 수사하라 이 두 가지가 나온 건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공통점은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 심각하다라는 그 문제의식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과 관련된 사건이다라는 이유로 어떤 이 사안에 대해서 검사들의 감찰을 지시했다라고 보신다기보다는 결국에 이 재판부에 대한 어떤 항의성으로 이렇게 집단적으로 퇴정을 했는데 그 퇴정의 이유도 결국 본인들이 요청했던 증인 뭐 64명인가요? 이 64명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이유만으로 나간다는 거. 그리고 이것 자체가 사실은 자신들에게 이미 불리한 재판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검찰이 결국에는 뭐 회유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기 때문에 네. 결국 본인들에게 불리한 재판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증인 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제 항의성으로 집단적인 퇴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례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일이고 이례적인 일이고 그러다 보니 사법부에 대한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볼 수는 있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네네. 한두 가지만 이제 보완을 하면 변호인들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청 반부패인가요? 거기서 공공범죄 수사대에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있는 걸 다시 수사해라라고 할 이유는 없고 끼워넣기라고 저희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저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고 두 번째는 공판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판사가 자주유지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게 재판에 관여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대통령께서 만약에 사법 질서를 그렇게 존중하셨다면 최근에 민주당 행태에 대해서도 조치를 주문하셨어야죠. 민주당이 최근에 대법원장, 대법원 여러 가지 이게 제도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데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이게 제도 개선이냐. 네.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거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네. 본인들한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네. 받아들일 땐 그래요. 본인한테 불리한 것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직의 보편적인 권한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권한 행사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다고 쳐도 보편성 있는 권한 행사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기는 하고 저기는 안 하고 이거는 저희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지 여부 하더라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 그럼 네. 민주당에도 주문을 하셨어야죠. 자, 이 지금까지 민주당의 입법에 관련된 태도들이 이 사법권 질서를 흐트릴 여지가 있으니까 이건 적절치 않다라는 메시지를 내주셔야죠. 네. 만약 그랬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지 않죠. 네, 일단은 이해 충돌 이야기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을 모독한 사건과는 조금 성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변호인들이 지금 좀 특이한 돌출 행동을 하면서 여론전을 벌이는 사건인 것 같고 지금 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사건은 온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측근 사건이라는 것. 그렇다면 이걸 몰랐을 리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비판이 일 거라는 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검사들은 공직자이고 그리고 네. 재판을 어쨌든 판사와 함께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무를 어떻게 보면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뭐 사실 대통령이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하는 일이 뭐 많이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과거에도 이제 검사들의 부적절한 행동 뭐 이른바 뭐 2017년에 그 돈봉투 만찬 의혹이 있었을 때에도 문 전 대통령께서 당시에 이제 감찰을 지시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사법부를 모독했다 혹은 검사로서의 직분에 충실하지 않았다. 네. 그런 차원에서는 감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감찰 권한이 없냐? 감찰 권한은 있는 거죠. 법무부 네. 장관을 통해서 감찰을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해 충돌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이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라기보다는 검사들이 재판정에서 보여줬던 행동과 이 재판의 본질 자체가 검사들의 부적절한 회유가 있었느냐와 관련된 네.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좀 더 중요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이 지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찰이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내부 목소리가 슬슬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검사들에 대해서 집단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여러 가지 지금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이 사건도 제2의 항명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거는 지금 법을 고친다는 거냐, 복종 의무를 폐지한다는 거잖아요. 네. 공무원에 대해서 복종 의무를 폐지하고 감독 의무를 넣겠다. 그런데 그 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의 제기해라. 그러니까 정당한 그 감독에만 응하라 이렇게 법을 고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당한 것에 대해서 검사들이 만약에 이의 제기한다 하더라도 그 항명이 아닌 거고요. 네. 또 하나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할 수 없는 이유가 검사들에 대한 감찰권은 대검에 있어요. 네. 그 대검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뿐이지 그다음에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또 하나는 넓게 보면 정말 아무리 그게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검사가 공판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저렇게 관심을 갖고 지시를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